안녕하십니까. 지금 금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그리고 올결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교단에 서시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사들도 다 그 처음이 있었고 그리고 풋풋한 초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틈엔가 교직은 남루해졌고 사람들은 교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쳐갔습니다. 교사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옛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뒹굴다 못해 아예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갈 지경입니다. 나 혼자만 수업 잘하고 교실 잘 지키면 되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단체나 조합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가 분명한 조직 속에서 개인으로 맞서고 개인의 지위만으로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 정책은 무책임했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교원 평가는 아직도 변할 줄 모르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교사들의 교권은 추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로 했던 수석교사제도 표류 중입니다. 교육은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역량이 무한한 인재들에게는 경쟁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교육 현장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 보여주는 몇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5점 만점에 2.79점.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19년 KDI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 신뢰도 점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300이군요.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 접수되었다고 한 민원 건수가 최근에 3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숫자죠. 그리고 18,681명.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 고충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학교를 떠난 선생님들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과의 내용이라든가 지식의 양은 날마다 폭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라든가 또는 교과 연구회 같은 것이 얼마간의 도움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학교의 산재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학습 공동체나 교과 연구회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단순한 이익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노동권을 인정해서 조합으로 승인받은 교사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등록된 교사 노동조합은 2020년 기준 현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 노동조합 연맹, 그리고 한국교원 노동조합, 그리고 대한민국 교원조합 총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사의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교사 단체들도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의 교섭 협의권은 비슷해 보여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노조의 교섭권은 강제력이 있고 일반 단체의 교섭 협의권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권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내용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 협약 역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조항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벌칙 조항이 있을 만큼 강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가부나 교육청이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 단체 협약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교사 조합이 바로 이 대한교조입니다. 이런 권한이 작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교조는 사실 꽤 오래된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창립됐거든요. 대한교조도 소속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근거법은 노동조합법과 교원 노조법이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한교조도 노조가 맞습니다. 사실 여타 교원 노동조합은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대한교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조차도 대한민국 교원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하느냐? 또는 대한교조는 그러면 노조가 아니냐? 자,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노동자라면 사용자는 도대체 누구냐? 학교 내 관리자와 교육청이 그럼 사용자냐? 그리고 학교 관리자도 월급 받고 교육청 장학사도 월급 받는데 그분들은 사용자냐? 아니냐? 또 그럼 그분들은 과연 교사의 적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 역시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2. 육체 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이런 정의에 따르자면 교사가 과연 단순한 노동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노동자라고 할 때는 임금 노동자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육체 노동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의 의미로 노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번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대개 노동자인 것이 맞겠죠. 하지만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분들이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교사와 동일한 노동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마저도 사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조직에 있더라도 혹은 같은 교육 관련 직무를 하더라도 그래서 임금을 받고 수행하더라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장학사들은 같은 노동자로는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일반 기업에서도 보통 과장급 이상의 그 차장, 부장, 심지어 임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교과를 담당하는 역할에 있어서만 서로 평등하지 일반 업무 분장에 있어서는 지위가 확실히 위계상 존재합니다. 이것이 일반 기업과 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용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평교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학교 안에 있는 교장, 교감 또는 교육청에 있는 그리고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교육장 등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그래서 사용자의 위치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들이 볼 때 사용자의 부당한 지위 명령에게 그 노동자가 항의할 수 있듯이 평교사도 교육청이나 관리자의 부당한 지위 명령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평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부당함 그리고 억울함의 태반은 관리자의 권위적인 태도나 부당한 지시, 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 선생님들이 모든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교육청에서도 부적절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단체로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대한교조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조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닌 교원조합으로 존재하지만 단순 노동자들의 집합이라는 생각보다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합으로서 기능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는 물론 노동조합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 커뮤니티로서의 조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즉 대한교조는 그럼 과연 어떠한 조합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연마하려는 그런 교사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3대 기조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현장 지향 활동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교원 노조법의 현실화를 통해서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교원 임용을 지방직화하는 문제나 또는 돌봄 교실의 문제가 굉장히 교사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책 조직을 활성화하고 교섭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 현안 정책 포럼 및 교육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요.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교섭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과 연구 및 교사 연수를 활성화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근간을 토대로 대한교조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교조의 5대 목표 1. 합리적 논의와 합의를 지향하는 교단 문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현장 적용과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교육정책의 연구 및 제안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4.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과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5.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교사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육 조합이, 교사 조합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정한 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7대 실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1. 합리적 단체 협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원 조합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개선을 추가하겠습니다. 3.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치유기구의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학교 단위별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4. 돌봄의 현실화를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로 이관시키는 문제와 초등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선생님들의 시간 선택형 돌봄 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6.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7. 능동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지금껏 작은 걸음으로 주저하면서 걸었다면 이제 더는 내려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느니만큼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교원조합으로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일들을 위해서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올바른 교육을 전하는 조력자, 대한교조가 지향하는 교사상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막연한 낙관론이라면 이제 이런 것을 탈피하여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현찬에 매진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복수 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교사 조합에도 가입하실 수 있고 교총 같은 교원 단체에도 동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라서 아름다운 자유로운 선택을 환영하며 그리고 서로 모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